안녕하세요. 셀프레슨 채널 유탁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생활체육탁구의 선수 관리와 대회 운영을 책임지고 이끌어온 부수제도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부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10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부수제도의 문제점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생활체육탁구를 발전시키는데 부수제도가 훌륭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수고했고 고생했다고 부수제도에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수제도가 지금의 생활체육탁구를 이끌어가기에는 벅찬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제도로서의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라는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진화해야 합니다. 제도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원한 제도는 없습니다. 부수제도 역시 한계에 도달한 느낌이 듭니다. 탁구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선수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나 대회를 운영하는 면에서 말입니다. 그로 인해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부정행위들 말입니다. 제가 부수제도의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판과 비아냥거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탁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자정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스포츠라는 것은 정해진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선수들의 기량과 실력을 겨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뛰어나든 부족하든 공정하게 실력 겨룸을 하는 것이 스포츠가 아닐까요? 실력이 뛰어난 선수는 이길 것이고 그렇지 못한 선수는 패할 것입니다. 실력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수제도는 탁구를 스포츠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핸디캡 점수를 주고 경기하는 그 자체가 이미 공정한 겨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상대방이 고수든 하수든 상관하지 않고 0대0 맞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맞대결하지 못하게 하죠? 다른 보수 선수들과 0대0 맞대결을 못하게 합니다. 저는요, 고수와의 경기는 마땅히 진다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져야 맞지 않나요? 핸디캡 점수 받고 고수를 이기는 것은 진정한 승리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생활체육 탁구인들의 인식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가 길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 생활체육 탁구를 훌륭하게 견인해온 부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각 부수의 실력을 평가하는 구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네, 구간 기준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구간입니다. 실력은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드러납니다. 전문가들은요, 실력 수준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수별 실력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구간 기준을 설정해 놓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부수제도에서는 이런 구간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브라고 할 때 실력이 어느 수준부터 어디까지라는 구간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부수제도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같은 부수 내에서 실력 편차가 큽니다. 네, 같은 오브이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3, 4부의 실력을 가진 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실력은 상위 부수인데 실제로는 하위 부수인 경우이죠.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한 부수별 실력 기준이 부수제도에는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수의 평균 실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준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부수제도에는 강제 승급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실력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역 부수와 전국 오픈 대회 부수 개념이 다른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무식한 건지 생각이 짧아서인지 몰라도 지역 부수와 전국 오픈 대회 부수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2, 3부인 동생인데요, 전국 오픈 부수는 5부입니다. 제가 처음 이 말을 듣고는 2부인데 왜 5부로 나갔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부수제도가 두 개가 있나 봅니다. 하나는 지역 대회를 위한, 또 하나는 전국 대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두 대회의 부수를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스의 인원이 정체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누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승급 기회가 적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승급을 원하지 않아서 일부러 머무르려고 하는 문제와 상통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요, 같은 부수 내 실력의 편차가 커지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상위 부수로 승급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승급 기회가 오직 대회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승급 기회를 수정 보완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승급할 수 있는 기회를 강구하는 것이 부수제도에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입니다. 전국적으로 부수의 실력 편차가 존재합니다. 지역별 부수 실력의 비평준화 문제이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부수이지만 실력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또한 첫 번째 지적한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부수 실력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같은 부수인 경우 비슷한 실력을 보여야 진정한 부수제도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요, 전체 부수를 2단계씩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2부가 4부가 되고 3부가 5부가 되고 5부가 6, 7부로 말입니다. 이유는요, 다른 지역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마다 부수 실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디를 가더라도 부수 실력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번째입니다. 이중 부수 소유자분들이 계십니다. 양다리 부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지역마다 다른 부수 자격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선수는 한 사람인데 부수는 2개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선수 통합 관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까지 양다리 부수였습니다. 거주지와 직장이 달라서였죠. 거주지 지역 대회에서는요 5부이고 직장 지역 대회는 4부였습니다. 지금은 모두 4부가 되었지만요, 이러한 양다리 부수 현상은 선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문제라고 봅니다. 7번째입니다. 스스로 승급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은요, 하위 부수에 머무르려고 하는 심리를 부추기게 만듭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생활체육 탁구 현실에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승급할 실력이 있음에도 승급 기회를 피하려 합니다. 핸디캡 점수를 받으면 상금이 걸린 대회 나가서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상금 때문은 아닙니다만 하위 부수에 있으면 뭔가 유익하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첫 번째 소개한 평균 실력 구간 기준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실력은 충분한데 부수 평가에 절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승급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8번째입니다. 전국 선수 통합 관리가 부실합니다. 통합 프로그램의 부재 문제이죠. 정확하게 부수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부정 출전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인터넷과 IT의 놀라운 발전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직 생활체육 탁구의 관리 체계는 이에 비해서 부실한 형편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하나의 홈페이지로 선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러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합될 수 없는 현실이죠. 각 업체별 프로그램으로 선수 관리 및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통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회에 부수를 하향 조정, 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해당됩니다. 직장에 있는 지역 대회와 거주지 지역 대회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9번째입니다. 부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위 부수를 신설함으로 기존 부수 체계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남자는 라켓만 들면요 무조건 5부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했었습니다. 구장에 등록하니까요 저보고 5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었죠. 새내기였음에도 5부였습니다. 그런데 7, 8부가 신설되니까요 기존 5부였던 초보자님들은 뜻하지 않게 고수의 반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6부, 7부, 8부를 신설하면 5부에 있는 초보자님들을 분산시켜 줘야 하는데 그냥 5부에 머물게 하니까 부수 체계에 혼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새내기 6부, 7부, 8부 신설은요 하위 부수 실력을 점점 높게 만들고 인구까지 누적시키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계속해서 최하위 부수를 신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조금 더 지나면 9부도 신설되지 않을까 싶어요. 새내기 부수를 확장 신설할 때에는 적절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탁구인들의 경기에 대한 가치관을 승부에만 집착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포츠는요, 실력의 겨룸입니다. 내가 가진 진짜 실력으로 상대방과 겨루는 것이 스포츠입니다. 공정한 조건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스포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승리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패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이고 스포츠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부수제도는요, 이러한 스포츠 정신을 흐트러지게 합니다. 실력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가치관을 형성시킵니다. 핸디캡 점수를 받고 이기면 이긴 것으로 여기니까 말입니다. 진정한 승부가 아님에도 승리한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공정한 조건에서 이겨야 이것이 진정 승리일 텐데, 부수제도는 탁구인들에게 실력이 아니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탁구인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고수는 이길 수 없다. 실력이 부족한 나는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핸디캡 2점에서 7점을 받고 실력이 우월한 사람을 이긴다고 해서 정말로 이겼다고 보십니까? 실력이 좋아서 이긴 건가요? 아니면 핸디캡 점수의 도움으로 이긴 건가요? 핸디캡 점수 때문에 이긴 거 아닌가요? 물론 핸디캡 없이도 실력이 좋아서 이긴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핸디캡 점수의 도움 없이 이길 확률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승리한 것을 진짜 고수를 이긴 것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과연 0대0 맞대결을 해도 고수를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실력이 우월한 사람의 승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핸디캡 점수는 이기고 싶게 하는 승부욕을 조장시킵니다. 실력이 겨룸이라는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은요, 스포츠 정신과 거리가 멉니다. 한번 다른 스포츠와 비교해서 생각해 볼까요? 실력이 떨어지니까 점수를 몇 개 주고 경기하는 스포츠가 있습니까? 축구 FIFA 순위 1위와 100위가 경기할 때 1, 2점 주던가요? 배드민턴, 테니스, 배구, 야구에서 점수를 주고 경기하나요? 아니요, 0대0으로 합니다. 만약 축구에서 핸디캡 제도가 있다면 지금의 축구가 아닐 것입니다. 약자는 핸디캡 점수를 지키려고 전술 전략을 짜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침대 축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시간만 질질 끌면서 점수만 지키면 이기니까요. 아니, 이게 축구입니까? 축구가 아닙니다. 탁구는요, 핸디캡 점수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실력 대결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탁구도 공정한 조건 하에 맞대결해서 참된 실력 대결의 스포츠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생활체육 탁구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부수제도의 문제점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활체육 탁구 발전을 저해한다면 변화시켜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의하는 분들도 있겠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수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호불호가 뚜렷하기 때문이죠. 저는 부수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여기까지 유타쿠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